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동안 미술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백면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 미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널리 위상을 알리는 일은 학술 연구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오늘날 미술관이 어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미래 미술관의 행방을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복잡성은 다학제 간 연구, 국경을 넘은 여러 미술관 혹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경험과 실천 사례를 주고받는다면 더 깊이 있는 현실 진단과 폭넓은 미래 예측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 3회를 맞는 미술관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시리즈는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 미술관이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는 연구 사업입니다. 연구, 전시, 수집이라는 미술관의 고유 기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물론이고 미술관의 동시적 역할은 무엇인지 대해 탐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공허한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담론 생산에 앞장서기 위해 심포지엄의 발표 내용들은 더 살을 붙여서 국영문 연구총소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술관은 무엇을 움직이는가로 잡았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굴곡진 현대사를 관통해온 한국 미술의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은 올 가을 광장이라는 대규모 기획 전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술과 민주주의라는 부제를 단 이번 심포지엄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 변화와 미술의 관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커다란 질문을 비단 우리에게 국한되지 않기에 우리와 비슷한 역사 혹은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에 처했던 다양한 지역의 인사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기조 발제를 맡아주실 지덴카 바도비나츠 르블라냐 현대미술관장님을 비롯해서 울프 에릭슨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비브 골딩 레스터 대학교 명예교수, 알레한드로 메이틴 남미 미술환경연합 대표, 최태만 국민대 교수,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의 뜨거운 발표와 토론이 동시대의 변화와 아울러 미술관의 변화에도 기여 있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자신 1980년대 이후 미술과 민주화라는 주제로 현장을 지켜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기대되는 주제이고 또 각계각층의 저명한 분을 모셨기에 오늘 내일의 심포지움이 아주 기대가 큽니다. 함께 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또 뒤에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미술관의 여러 스태프들, 또 자리에 함께 해주신 청중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션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이번 심포지엄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 의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 미술관은 무엇을 움직이는가? 미술과 민주주의는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첫 행사로 마련되었습니다. 미술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인 만큼 대한민국 현대사와 미술관의 성과를 함께 짚어보게 되었고, 또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이라는 것이 미술관과 현대미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향방을 논의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 축을 중심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오늘인 첫째 날은 미술관학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미술관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인 둘째 날은 미술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현대미술에서 민주주의가 재현되어 온 방식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미술관, 현대미술, 민주주의의 관계를
국내 혹은 아시아 지역에 국한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초국가적 혹은 탈국가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유럽 혹은 북미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의 성취와 관련해서 여러 굴곡진 역사를 지닌 동유럽, 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를 포괄하고자 했고,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연구자 및 현장 기획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마련했습니다. 이에 관해 심포지엄 1일차인 오늘은 현대미술관의 민주주의 실천, 제도 혹은 기관, 사회정의, 행동주의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술관이 근본적인 관점에서 민주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리고 한 발 나아가 제도권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기관 밖에서 활동을 도모하는 행동주의 미술에 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연사들의 강연이 끝나면 각 세션별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슬로베니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동유럽 미술관의 현실 그리고 민주화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의 기조 발제자이신 지덴카 바도비나츠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관장님은 현재 류블리아나 현대미술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또 국제근현대미술관위원회 CMAM의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지덴카 바도비나츠 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It's a 안녕하십니까. great pleasure to be 오늘 here in 서울에 Seoul. It's my 와서 이 자리에 first,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second 생각합니다. visit. The 제가 두 first 번째로 visit was 방문을 한 것인데요. actually 처음 more than 방문을 10 years ago 했던 when 것은 CMAM CMAM conference 컨퍼런스 자 was 10년 here. 전에 I will be 왔었습니다. talking 10년도 about 넘은 democratic 일이네요. 저는 이 museum, 자리에서 coming from my own 민주적인 이 experience. 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To my 하겠습니다. personal 저는 practice at Moderna 저의 Galleria in 개인적인 Ljubljana, 경험들, 류블리아나 operating, so 현대 this is the main 미술관에서의 building, 저의 경험을 operating 바탕으로 since 해서 민주적인 미술관에 2011, there's 대해서 two big 저의 units, 생각을 the 말씀을 Museum 드리고 of Modern 싶습니다. Art in the original 저희는 두 building of 가지 Moderna 유닛으로 Galleria, and 나눠서 Museum of 운영이 Contemporary 되고 Art 있습니다. Metelkovan. 그래서 저희 So here I 메텔코반이 have 있고요. 그리고 briefly 또 the 7 하나의 points of my 저희 thinking 미술관, of 이렇게 두 개의 democratic museum. 미술관으로 나눠서 Democratic 운영이 museum 되고 does not 있습니다. hide 그래서 저희 경험으로 해서 말씀을 antagonisms under 드리면은요, postmodern plurality. 민주적인 It takes a stand. 미술관은 The 포스트 democratic 모던의 museum is 다원주의 democratic 하에서 not because 적의감을 it 숨기지 않고 represents 태도를 diverse 확고하게 정한다는 positions, but 것이죠. because it is in a 민주적인 relation with different 미술관은 positions that have 민주적인 an 이유가 active 바로 presence. 다양한 The 입장을 democratic 대변을 museum is a 하기보다는 place of 다양한 parallel 입장들과 narratives 관계가 that 형성되어 create 있다는 new 것입니다. complexities. 민주적인 미술관 The 안에서는 democratic 여러 museum is 가지의 not a 복잡성을 space of 만드는 여러 consensus, but a 나레이티브들이 space 공존을 of 한다는 것이고요. interference. The 민주적인 democratic 미술관이라는 museum 것은 strives 의견 for equal 일치 dialogue 공간이 and 아니라 partnership in the 개입의 international sphere 공간이다. and 그리고 thus produces 민주주의적인 new 미술관이라는 것은 internationalism or 평등한 대화와 transnationalism, 파트너십을 respectively. The 국제 democratic 공간에서 museum 만듦으로 is the 새로운 constituent 인터내셔널리즘을 museum. 만든다. The 또 democratic museum 민주적인 gives 뮤지엄이라는 space 것은 to different 구성원이 narrators who are 자치적으로 present 운영하는 in their 구성원의 stories. 미술관이다. So let me 컨스티튜언트 start with the 뮤지엄이라는 것이고요. first 민주적인 point. The 뮤지엄은 다양한 democratic museum 나레이터들이 does 자신의 not hide 이야기를 풀 수 있도록 antagonisms under 스토리텔링 할 수 a 있는 공간을 postmodern 제공한다는 것이죠. plurality. It takes 첫 a stand. 번째, 민주주의 As one 미술관은 of the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Slovenia, and 하에서 Slovenia is one of the 적의감을 former six 속이지 않고 republics of 숨기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Yugoslavia. 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 one of the 슬로베니아의 Slovenia's 중앙 central 공공기관 중에 public 하나로서 institutions, the Moderna Galleria 저희 is expected to 현대미술관은 두 represent the 개의 interests of the 빌딩에서 entire 기관이 두 개의 society. 유닛으로 The 운영이 more 된다라고 말씀을 traditional segments of 드렸었습니다. society 그래서 보다 understand 사회의 this to mean the 전통적인 state, the Slovene 세그먼트들이 people, 있는데요. and the country's 저희가 most prominent artists. 이 For the more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left-oriented 전체 사회를 intellectuals, 대변을 할 것을 this 기대를 means 받고 we should 있습니다. be 사회의 genuinely 전통적인 democratic and 세그멘트에서는 give 그것이 space to different voices in 국가와 society, 국민들 especially 그리고 또 those 국가의 가장 not 저명한 usually heard. 예술가들을 대변을 해야 하는 The 것이다라고 생각을 neoliberals, 하고요. 조금 더 meanwhile, say that 진보주의적인 we should create a 지식인들은 space for elegant 우리는 and glamorous 더 urban gatherings 민주적인 and if possible 환경을 present 구축을 하면서 international 사회의 다양한 stars. 목소리를 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Serving 목소리가 all these 많이 interests
피력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그러나 보다 우아하고 화려한 어떤 도심의 모임으로서 활용이 돼야 한다. 국제적인 스타를 유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대변하기에는 다양성을 부분만 보여줄 뿐 다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뮤지엄, 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미술관이라는 것은 그 반대, 그리고 또 그 주류화된 메인스트림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 둘 다가 보다 많은 이 미술관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뮤지엄,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미술관이라는 것은 이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미술관의 상품화, commodification, 그리고 동질화를 반대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민주화를 원하는 것이고, 주류 메인스트림 미술관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을 최대한 이 미술관이라는 산업에 유치하기 위해서 민주화를 주장을 합니다. 네, 저희 이 현대 미술관에서는 저희가 이 소장품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상설 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과거의 집단적인 어떤 기억을 보여드리기 위한 소장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20세기 초부터 그리고 91년까지의 소장품들이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이 남부 지역에서의 유고슬라비아 갈라지면서 나온 그와 관련된 소장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다큐멘터리 머티리얼도 있고요. 그리고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등등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두 개의 장례식의 모습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측에도 나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조르고비치 왕입니다. 1934년 이 왕의 장례식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었던 요셉 브로슈도 대통령, 1980년에 돌아가신 대통령의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우측에 또 라이바우의 모습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시장에서는 이 국가 예술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양한 예술품과 그리고 아이디어를 보여줌으로써 집단적인 기억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의 역할을 한다, 맵이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동부 유럽에서는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와 관련된 이데올로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문화기관에서의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소비자의 논리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들을 시정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국립미술관의 컬렉션 중에서 컨티뉴에이션과 럽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지속성과 그리고 단절인데요. 보시면은 그 플로어 플랜이 있습니다. 설계도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화된 박물관은 하나의 진보적인 박물관으로서 반드시 사회, 정치, 이념적 그룹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있고 근본적인 변화들을 박물관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방법이 적대적일 수도 있고 오히려 화해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크리티컬 뮤지엄, 즉 이와 같은 진보적이고 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회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자유주의적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근간이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 있는 모든 그룹들이 미술관에서 대표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민주화된 박물관은 혹은 미술관은 새로운 모든 그룹들을 대표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성을 전시를 통해서 컬렉션을 통해서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술이라는 체제 하에서 특히 서구가 아닌 부분들이 배제되었던 전통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진보적인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현지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현지의 역사를 국제적인 역사 속에서 단순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현지의 예술이 세계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현재의 역사가 전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지의 미술, 현지의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세계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조직적인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Non-Aligned Movement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박물관에는 Non-Alliance Movement를 대표하는 전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나 문화적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고 동시에 이 전시는 현대적인 맥락에서 과연 비선형적 근대적 맥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955년 뉴블리아니아에서는 국제 그래픽 바이애니얼이 최초로 개최되었고 여기에 보시면 65년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Non-Alignment 국가에서도 많은 비서구권 국가들이 참여를 했었던 사례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민주적 박물관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적 박물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활발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여러 입장들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민주화된 박물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주의 이후의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20세기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오리지널 빌딩의 컬렉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동시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 현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한 저희 컬렉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멜테고바의 현대미술관은 2011년에 개관이 되었고 앗 이스트 2000 플러스 컬렉션을 전시를 하기 위해 처음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시를 통해서 컨템포러리와 모던의 차이를 알고자 했었습니다. 이미 현대미술관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컨템포러리와 모던의 차이를 알아가고자 했는데요. 컨템포러리 아트와 모던 아트를 별도의 건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적 경계로 나눈 것은 아닙니다. 물론 컨템포러리와 모던이 20세기와 21세기 사이 정도가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간적 경계보다는 모던과 컨템포러리의 구분을 시간적 부분이라기보다는 바로 어떤 상이한 지배적 입장으로부터의 탈식민지화를 시도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탈식민지화의 과정은 말씀을 드린 7가지 민주화된 박물관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민주화된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탈식민지화의
원칙은 멜테보와에 있는 컨템포러리 아트 박물관과 또 말씀을 드렸던 루브다니아의 현대 미술관과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라인 오브 럽처는 원래 있었던 루브다니아 현대 미술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멜데코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시간적 경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대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술 전통의 시기로서 현재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현대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멜텔코바의 현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컨템포러리의 의미를 현재와 현재성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시기적인 현대이고 현대성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성 혹은 동시대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현대 미술이라고 의미하기보다는 모던 아트이든 컨템포러리 아트이든 동시에 동시대성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템포러리라는 원칙을 양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컨템포러리라는 것이 과거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다양한 나라티브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나가며 하나의 스토리가 아닌 여러 개의 스토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나래티브의 다원성이 민주화된 박물관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스트 아트 2000 플러스 컬렉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민주화된 박물관은 새로운 복잡성을 만드는 병행적 나래티브를 위한 공간입니다. 이와 같은 다원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도구는 아티스틱 아카이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티스틱 아카이브는 메텔코바 현대미술관의 컬렉션에서도 정기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고 이것은 역사화에 대한 여러 입장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주적 박물관은 개입의 공간이지 합의의 공간이 아닙니다. 박물관은 조건을 마련을 해서 미술관은 조건을 마련을 해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변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미술관은 해석과 해결이 모든 것이 구체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큐레이션을 한 저희 미술관에서의 전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는 저희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것이었는데 Stopover 121이라는 전시를 위해서 아티스트 그룹이 비의도적으로 다른 아티스트의 작업에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무체 붕거차츠는 메텔코바 시에 있는 미술관에서 먼저 전시를 했습니다. 이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활발했던 아티스트가 소유를 하는 미술관이 한 곳이 있고 또 다른 곳은 과거 군부대였던 곳에 미술관이 있는데 처음에 알카텍스 미술관에서 이 전시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시는 그 이후에 저희 미술관으로 다른 버전의 형태로 제공이 될 예정이었지만 제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 전체가 알카텍스 전시 당시에 도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미술관으로 오기 며칠 전에 도난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류라든지 또 섬유류 등이 전시가 되었는데
직접 아티스트가 실업 여성들에게 수 놓는 것을 가르치는 작업장에서 만들어졌던 작품들이었고 여기에는 슬로베니아 전반적으로 중요했던 슬로건들이 수 놓아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버려진 자전거 공장이 오랫동안 비어 있다가 이곳에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난민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센터로 활용이 되었던 센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버려진 자전거 공장이고 여기에 보시면 새로운 록랩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용자들이란 아티스트들과 운동가들인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도시 계획이 창의 산업에 개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 계획에 있어서 완전히 이 부분이 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카트라스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던 전시가 도난이 되었고 마스크를 쓴 사라들이 훔쳐가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지 않겠다라고 글을 작성해 놓고 훔쳐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정치적 퍼포먼스였죠. 이 정치적 퍼포먼스 이후에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알카트라스 미술관도 또 저희 미술관도 계속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저희도 이 전시를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데 이 반응을 보면 대부분 도둑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활동가들에 의해서 녹의 운동가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봉가차르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도난당한 전시 자체가 하나의 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큐레이터였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인 선언을 했는데 아티스트가 왜 피해자가 된다고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러 예술 전통과 제가 갖고 있는 스탑 오버 1대1의 이해를 바탕으로 선언을 하게 되었는데 스탑 오버 1-1의 특징은 스스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대중에 공개가 되면 아티스트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투원 아트를 하는 아티스트들은 반드시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원투원 아트의 또 다른 특성은 바로 지속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의 현실화를 생각해 봤을 때 참여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도난당했을까요? 실제 무엇이 도난당했을까요? 도난당한 것은 단순히 작품의 일부가 아닙니다. 소셜 드레스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참여적인 특성입니다. 퐁카차르가 진행한 소셜 드레스 프로젝트는 도난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혀 도난으로 파괴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새로운 측면이 추가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카트라스 미술관에서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생겨났고 이 논란으로 인해서 좀 더 명확한 미래의 로그 공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트는 오히려 새로운 측면이 생겼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주화된 미술관은 국제적으로 동등한 대화와 파트너십을 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주의를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현대미술관은 엘 인터내셔널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미술관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국제 연맹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개의 스페인 미술관, 예를 들어 레나 소피아 미술관, 바르셀로나 미술관, 앤월프 현대미술관, 살트 미술관, 반 아베 미술관, 바르사바 현대미술관이 참여하는 연맹이 되었고, 이 7개의 미술관은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공동의 비전과 이해관계, 단결, 그리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개별 파트너들과 참여하는 협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컬렉션과 아카이브들이 탄생을 했지만 지금 엘 인터내셔널레는 전 세계의 잠재적 파트너들과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엘 인터내셔널레는 현지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국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 위상과 분야의 문화적 조직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은 사회도 제도도 급진적으로 변혁되어야 한다라는 공동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6번째로는 민주적 박물관은 컨스티튜엔트 미술관입니다. 엘 인터내셔널레는 수평적 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수평적 협업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은 단순히 전문가나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 대중이 직접적으로 지식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90년대 철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화가 이루어지며 전 세계 컴퓨터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식 체계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러한 새로운 시대 속에서 적절한 미술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미술이라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폭넓어졌기 때문에 미술관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세계의 작품들을 수집을 해서 이 새로운 작품들로 큰 컬렉션을 만들고 이 컬렉션들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미술관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징적 표현과 수집을 중심을 하고 있는 미술관들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엘 인터내셔널레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컨스티튜엔트 뮤지엄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또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컨스티튜엔트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커뮤니티들과 함께 소통을 하며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엘 인터내셔널에 참여하는 미술관들은 단순히 세상을 표현하는 상징물들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으로 미술관 활동의 수동적 수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소수민족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 역사학者, 환경학자들, 미술가들, 예술가들, 큐레이터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죠. 엘 인터내셔널레는 The Constituent Museum을 마련을 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었고, 이와 같은 미술관은 지역사회 사람들과 만들어내고자 하는데 공동의 작업과 공동의 배움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조직화된 지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알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7번째로 민주화된 미술관은 다양한 나레이터들에게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실제 협업 활동이 이루어졌던 프로젝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7번째는 다양한 나레이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엘 인터내셔널레 프로젝트 중에서는 수평적인
문화적 지평을 단순히 참여하고 있는 7개의 미술관을 넘어서서 공동 지식 목록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목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 정치적, 문화적 맥락 내에서 플랫폼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여러 맥락 속에서 다양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기존의 관행들과는 다르게 이와 같은 공동 지식의 목록을 통해서 세미나에 직접 참여하는 나레이터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역사 전문가, 지질학 전문가, 지정학 전문가, 다양한 제도 전문가, 또 다양한 지역사회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세미나 때마다 나레이터가 용어를 제시하는데 이 용어는 해당 분야를 잘 표현을 하는 용어들이고 해당 분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폭넓은 경험으로서 예술 세상 속의 전문 용어인데 나레이터들이 이러한 일반화된 전문 용어를 자신의 이해에 따라 풀어내는 것입니다. 나레이터가 제시하는 용어는 그 이후에 종합적 토론과 에디팅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용어가 바뀌기도 하고 또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레이터는 결국은 구술 역사와도 관련이 되는데 이 구전 역사는 실제로 역사가 기존에 기록이 되었던 형태, 즉 힘이 있는 자들이 기록해왔던 역사와는 다른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혀 있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와 같은 세미나를 통해서 제시되는 용어들은 바로 언어의 근대성을 반영을 하게 되고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그 사람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다른 목소리들과의 관계에서 또 글로 작성된 용어와도 관련된 그 맥락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어를 하나의 사회적 관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후의 모습을 보면 민주적 미술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단결의 사회를 과거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한 커뮤니티일 뿐만 아니라 공동의 가치, 공동의 도덕을 바탕으로 해서 계층과 지정학적 구분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민주적 미술관은 바로 주관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기술적 감시를 거부하며 전 지구적 단결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경훈입니다. 발제를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 심포지엄의 제목에서부터 조금 얘기를 시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한글로 미술관은 무엇을 움직이는가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이제 change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통역사분께서는 사실 움직이는가라는 단어에 change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무브의 의미가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미술관이 뭔가를 움직인다라는 게 굉장히 낯선 표현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실제로 가끔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 서울관이라는 공간이 이 많은 한국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10여 년 전만 해도 미술관이 아니고 기무사라고 불리는, 그 전에는 이제 보안사였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군부 정권의 비밀스러운 어떤 권력기관이 자리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무사가 이전한 자리에 들어서 있고,
사실은 이 건물이 있는 그 근처는 실제로는 국군 서울지구병원이 있었던 자리고, 그 병원이 지금 현재는 그 옛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저쪽 이제 언덕 위에 가시면 있는데 그쪽 자리로 이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무사와 국군 서울지구병원을 움직인 자리에 미술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때로는 무언가를 움직이기는 하죠. 예, 실제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타이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제 그 도심 한가운데 도대체 뭐가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블랙홀 같은 공간처럼 존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공간이 담 너머에 군인들이 서 있는 거를 누구나 다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은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누구든지 접근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이제 개방되어 있는 공공의 장소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좀 또 하나의 중요한 좀 상징적인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걸 조금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이제 류블라냐 현대미술관의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류블라냐라고 할 때 우리하고는 굉장히 이제 먼 지역처럼 느껴지지만, 아까 그 발표 중에서 류블라나 국제 파나 비엔날레, 인터내셔널 그래픽 아트스 비엔날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몇 년 전에 과천관에서 큰 회고전을 가지셨던 그 황규백 작가, 판화 작가로서 저명한 작가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7, 80년대에 사실 류블라나 파나 비엔날레에 참여하셔서 수상한 기록도 있고 해서 사실은 슬로베니아하고 우리의 관계가 나름대로는 또 인연이 있는 관계여서 좀 감회가 깊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발제의 내용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오남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드릴 질문도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사실 사회주의라는 단어와 전체주의라는 단어가 동의어가 아니고, 또 자본주의라는 단어와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개념을 정확하게 가슴속에 새겨두고 우리가 많은 현상들을 바라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민주주의라는 단어 역시도 굉장히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죠. 아까 발표 첫머리에 잠깐 다뤄졌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주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도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관장님도 그 필드에서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실무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저도 뭐 나름의 세월 동안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치 수호에 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면서 늘상 마주치게 되는 아주 실무적인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문턱 낮추기나 아니면 친근함이나 뭐 이런 뭐 대중 뭐 이렇게 뭐 이런 수사학이나 단어들하고 결부가 되면서 이렇게 아까 발제 중에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미술관에 찾아오는 이들을 그저 고객이나 소비자로 환원시키고 이러한 고객 내지는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어떤 시장 친화적인 정책, 이런 거를 가식적으로 좀 포장하는 데 동원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접근 방식에 그 순수한 민주적 가치 수호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뭐 1%도 없다라고 배척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발표를 들어보면 사실은 뭐 그냥 무조건적인 이렇게 포스트 모던한 상대주의는 결코 옳지 않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라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시장 친화적인 어떤 그 민주화의 수사학을 말하자면 시장 친화적인 태도로 이렇게 포장하려는 태도와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태도 사이를 어떻게 보면 좀 명쾌하게 판별해낼 수 있는 굉장히 좀 아주 쉬운 실무적인 비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나름의 비결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실지 그런 부분이 처음 드는 질문이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crucial question. It's very important.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많은 가치들, 뭐 60년대에서 나온 가치라던가, free creativity라던가, collaboration, 협업이라던가, 이와 같은 가치들이 생성이 됐었는데요. 이와 같은 가치들은 사실 자본주의에 의해서 잠식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누구도 사실은 이제는 고유성, 진정성, authenticity를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하다, authentic하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 성향이 짙죠.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democracy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1980년대 제가 젊었을 때에 사실 그 누구도 사회주의를 더 이상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척만 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마 가장 공세적인 어떤 intervention 그리고 전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시 이 진정한 가치들, 우리에서 빼앗긴, 우리가 빼앗긴 가치들을 되살리는 것이고 민주적인 미술관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예술 분야의 자르곤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굉장히 좌파의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ommon, 공동, 협업, 참여 이와 같은 용어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쪽에서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민주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입장일 수 있지만 동일한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을 하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이것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구별을 거짓과 그리고 또 진정성 간의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민주적인 미술관은 그 활동과 작업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미술관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 소외된 집단들, 이민자들을 위한 무언가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미술관에서 무기나 또는 이 사적인 이 난민들을 가둬놓는 수용소 등과 유사한 그런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그와 같은 미술관이 진정한 민주화된 미술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미술관이 하는 활동들, 무엇을 옹호를 하는가라는 그 활동들을 항상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로서 행정가로서 그리고 또한 미술관의 관장으로서 또 학예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명확한 가치를 보여줘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조금 이제 실무적인 차원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워낙 실무자이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서요. 아까 그 L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 수평적 협력의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미술관들의 연대의 사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수평적 협력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도달하기 어려운가라는 경험하고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좀 한국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뉴욕타임스에서도 소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 계약 주체 간에 계약 관계를 맺을 때 갑을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갑을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상대적인 우열 관계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의 계약은 어느 쪽이 상대적 우위에 서고 어느 쪽이 상대적 열위에 서느냐를 정리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문화가 사실은 수평적 협력이라는 거를 굉장히 이상적인 가치에 불과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제로 이 인터내셔널을 꾸리시면서 이런 어쨌든 인간의 관계에서는 완벽하게 동등한 혹은 완벽하게 어떤 힘의 균형이라는 게 똑같이 잡히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기관 사이에도 약간씩은 조금 이제 좋은 여건과 나쁜 여건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약간 우위에 선 쪽은 조금 자기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약간 열위에 선 쪽은 뭐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실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So it's of course the horizontal 네, collaboration 물론 is 수평적 an ideal that 협업이라는 we 것은 strive for.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It's of 추구하는 course not 이상입니다. possible to 그리고 completely 당연히 realize it because 완벽하게 of our 실현하기는 legislation, because 불가능합니다. of 제도적인 you know, 이유 if you 때문에도 want 그렇고 work internationally 또 because of the 국제적으로 very 협업을 할 diverse 때에는 conditions of work. 다양한 and 작업의 so on. 환경들이 But 있기 what 때문에 can museum 완벽한 do is 수평적 협업이라는 activate, 것은 you know, an 불가능합니다. idea 그렇지만 and the 미술관들이 하나의 projects that 아이디어를 serve 냈을 at 때 least 그 as a 아이디어를 laboratory 통한 for 프로젝트가 horizontal collaboration. 최소한 So 수평적 in our 협업의 case, 실험실이 in 되어야 our 한다라고 생각을 confederation of 합니다. the museums, 엘 we 인터내셔널 are, 같은 for example,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preparing different projects, and then 다양한 we invite 프로젝트들을 to 준비를 collaborate with 하고 us 또 different people of different backgrounds, 다양한 not 배경을 only 가진 art 사람들의 historians, but also 참여를 scientists, activists, 장려합니다. different 예술사학자, marginalized groups, 과학자, bloggers, you 또 know, 소외된 technology here 계층, has a 블로거들 very 등 important 다양한 role. 사람들을 So 참여시킵니다. they 기술도 are 굉장히 중요한 included in 역할을 하기 different 때문이죠. stages of the 그리고 preparation 또 to the project. 프로젝트의 준비 And one of 단계별로 the 다르게 example is 참여를 also 하게 glossary 됩니다. of common knowledge. So in the 또 말씀을 glossary, 드렸던 you know, my 공동 지식의 목록을 idea 보면 of internationale from the beginning 엘 was that 인터내셔널레는 it was too 아주 European in a 처음부터 way, you know. So if it's too European, 지나치게 it can be 유럽적이었다라는 horizontal 생각을 in 합니다. terms of, 지나치게 let's say, 유럽적이면 transnational 수평적 collaboration. 협력을 So 국제적으로 I 하기가 think 굉장히 that with the 어렵죠. glossary we 그래서 corrected a 공동 little bit 지식의 this, 목록을 and we 통해서 이러한 included 부분들을 so-called 조금씩 global 수정해 family 나아가고 when we 있습니다. invite 그래서 people from very 글로벌 different, you 가족이라고 know, 하는 contexts from all over the world 다양한 to 환경에서 participate 살고 in 있는 the 사람들을 same 초대해서 process. I think this 저희와 같은 co-working 프로세스에 참여를 is very 하도록 합니다. important. 이러한 You 공동 know, 작업이 you are 굉장히 not 중요하다고 doing 생각을 something, 합니다. a project that would present on 프로젝트 symbolic 내에서 level the 뭔가 other, but 상징적인 you invite 것을 위해서 people to work 작업을 with 하는 you. 사람이 아니더라도 So this 다른 co-working 부분의 and 작업에 practice is very 참여하는 important 형태의 in 공동 the 작업이 수평적 협력에 horizontal 있어서 굉장히 collaboration.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I think this can be 이것은 something that can activate the path to the 바로 to 좀 더 more 수평화된 horizontality. 협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